마치 피고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양 이렇게 분노하시거나 이렇게 좀 당황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그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의 개념부터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죠. 민사소송이란 이렇게 돈 문제, 사인과 사인 간의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그럼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누가 나를 때려서 피해를 입혔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물품 대금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송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때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저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원을 통해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너가 지급해라라고 하는 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종이로 소장을 만들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자소송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을 내가 종이로 만들어서 접수를 할 거면 세부를 만들어서 민원실, 재판부 민원실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할 거면 그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그 검색어를 치셔서 나오는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PDF 파일이나 전자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영상으로 이미 촬영을 해두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을 접수를 하시려면 그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걸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소송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주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그리고 청구원이 역시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는 그 원인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게 막 줄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판사가 제대로 안 해봅니다. 그냥 재판을 일단 잡아줘요. 잡아줘서 이제 다시 작성을 해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취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는 사람,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마치 피고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큰 죄를 저지른 양 이렇게 분노하시거나 이렇게 좀 당황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냥 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너무 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하면 우선 법원에서 첫 번째로 그 형식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재는 잘 했는지, 혹시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보정은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형식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장 자체에 부적격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족하니, 맞지 않으니 보정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내주는데요. 그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보정서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 접수를 잘 했고 소장 형식적 심사를 해보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소장을 이렇게 발송하게 되고요. 피고가 그 소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장을 받아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원고, 우리 그 상대방이 이렇게 적은 서면이니까 나한테 불리한 내용, 나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 내용 잔뜩 적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 승패와 관련도 없는 개인적인 원한이 잔뜩 든 그런 기분 나쁜 문장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일단 받으면 이렇게 화가 나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건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던지고 찢어버리고 이제 신경도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그 소장을 읽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백으로 이제 간주해서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장을 받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을 하시면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1, 2개월 이내에 보통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일이에요. 우리가 소장,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외 서면들은. 그런 준비서면이 오간 상태에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원고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를 제기했구나. 피고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있구나. 아, 그에 따른 또 반박 서면을 또 원고가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한번 재판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원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고 구두로 또 변론을 해야 합니다. 구두를 변론을 하고 나면 이제 판사가 보고 이런 부분을 쟁점 정리를 하고 어떻게 향후에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소송 방향을 잡고 어떻게 추가 입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소송이라는 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이 있고 반드시 입증이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다툼 없는 사실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되면 증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한테 입증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국가기관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별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소송 기록을 내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증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3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한다든지 뭐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인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은 여러 번 지정될 수가 있고요. 변론기일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났다. 증인신문도 끝났고 사실조회도 끝났고 문서제출명령도 끝났다. 원고인 나로서 할 부분을 모두 다 했다. 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다. 이러면 변론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재판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재판 문을 닫고 그 닫은 문 내에 있는 그 자료와 주장들을 가지고 법원은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참고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준비 서면으로는 제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잡게 됩니다. 판결 선고일을 잡게 되면 이제 판결 선고 날에 판사가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민사소송은. 그리고 판결 선고 기일에는 그야말로 그 주문만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으로만 얘기를 하고요. 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뭐 중요한 사건 그리고 당사자가 꼭 알았으면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주문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 이렇게 내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그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시면 집에 그 판결문이 옵니다. 그 판결문을 보시면 그 주문 내용 그리고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 나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은 없는가? 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예요.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1심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항소심에서 패소를 하면 상고, 3심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고 항소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항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판결 선고가 난 날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라는 것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